네, 거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거리 테스트 하는 곳이죠? 보시죠. 자, 스카이디오 2를 가지고 제가 항상 거리 테스트를 하는 이곳에 왔습니다. 반월 호수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큰 영상은 스카이디오 2의 원본 영상이고요. 컬러 그레이딩을 했습니다. 자, 세팅하느냐고 여러가지 것들을 만져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종기를 써서 반월 호수를 넘어가는 것은 스카이디오 2를 받고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전에는 리뷰를 위해서 받았던 제품이라 약간 위험해서 호수에서는 날리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차도로 이용해서 차도 주변으로 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호수를 가로지르려고 합니다. 매빅 미니 2 또는 에어 2 각종 드론들을 테스트할 때 이곳에서 했는데, 이곳이 좋은 이유가 조종자의 위치와 또한 거리 테스트를 하는 위치가 약간 사선으로 비껴나 있어서요. 거리를 테스트할 때 신호를 잃어버리는지 안 잃어버리는지를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주변에 전신주가 많고요. 고압전류가 있습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곳이고요. 왼쪽 상단부를 보시면 KTX 선로가 있습니다. 저곳에도 굉장히 큰 전류들이 흐르고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저수지를 넘어서는 통신 기지국이 있어서 전파 방해가 아주 많이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통신 기지국까지만 비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나온 미니2와 에어2는 오큐싱크 2.0을 탑재해서 거뜬히 넘어갔던 지역인데요. 스카이디오2는 페로사의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 거리가 3.5km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개활지에서요. 이곳은 개활지긴 하지만 여러가지 전파 방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전에 매빅 미니 1이나 에어 1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서 테스트했는데요. 와이파이 버전이라 기지국을 넘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스카이디오 2 또한 이 기지국을 넘어가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KTX가 지나가네요. 가운데 보시는 기둥 하나가 있습니다. KTX 선로 근처에 있는데요. 저것이 바로 기지국입니다. DJ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오큐싱크가 있기 때문에 잘 날릴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전 모델 와이파이 버전 모델에서는 바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기지국을 통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와이파이 방식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 한 장 정도의 거리입니다. 한 장이라는 거리 단위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지국을 넘어갔는데도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밀어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테스트는 고속도로 앞에서 멈추고 턴을 했는데요. 자, 표시된 거리 시그널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턴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한 장 정도 비행을 했어요. 커넥팅이 부족합니다. 예, 지금 당겨오고 있는데 앱상에서는 이때 연결이 끊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호 끊긴, 신호를 잃어버렸다고 나오죠. 이 신호가 나왔을 때 정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디오2는 다시 자신의 위치를 찾아서 리턴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땀을 흘리면서 기체와 어떻게 바인딩을 시킬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기체와 연결이 끊어지진 않았고요. 놀란 마음에 지난번처럼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해서 지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예, 기체가 대기 상태로 나와 있는데 마지막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앱상에서는 보였습니다. 약한 신호라고, 약한 연결 신호, 계속 이것이 뜨고 있죠. 이때는 정말 머리가 하얘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디오는 돌아갔던 방향 그대로 백으로 오고 있습니다. DJI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의 센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면으로 돌려서 복귀를 하는데요. 스카이디오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했던 방향의 반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스카이디오2는 360도의 카메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피 기능이 탁월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에서야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를 하면서 볼 수 있지만 정말 기체와 연결 신호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요,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사실 머리가 복잡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러운 게 아니네요. 아예 커넥팅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체는 돌아오고 있는 상태였죠. 제가 여러가지 앱을 눌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넥팅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기체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을 알았다면 저렇게까지 당황하진 않았을 겁니다. 컨트롤러와 드론은 연결이 아예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기체에 내장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작동되어서 더 놀랐는데요. 그렇다면 기체는 돌아오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겠죠? 자, 거의 출발 지점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복귀를 하게 되면 제가 날리고 있는 지점에서 기체를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얼음이 반쯤 얼어있는 바너로스를 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멋진 석양이 기체를 잃어버린 거와 대조적으로 이쁘게 보이네요. 자, 멀리서 기체가 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일락말락하죠. 점이 보였을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 허겁지겁 랜딩 패드, 가방에 랜딩 패드를 놓고 있습니다. 가방 위로
스카이디어 마크 위에 착륙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체가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커넥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자, 열심히 커넥팅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출발점에 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출발점에 랜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케이스 위에 정확하게 랜딩하기 위해서 다시 기체와 연결 시도를 하였습니다. 자, 드디어 기체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종기와 연결된 기체는 아직 싱크가 맞지 않습니다. 스캐닝을 하고 있어요. 자, 기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조종기와 연결되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조종기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비행 화면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컨트롤러로 조정을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세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스카이디어로 요즘에 많이들 구매하신 것 같더라고요.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데 비컨으로 조정하시는 분들, 또 거리 테스트 하시는 분들, 여러가지 회피 기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두운 지역에서는 스카이디어 2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멀리 조종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이 정도로 DJI 제품으로 치면 와이파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조종기입니다. 따라서 너무 멀리 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가까운 곳에서 시계 비행을 하는 것과 또 팔로잉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과 물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완벽한 디텍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랜딩 패드를 놓고요. 가방이 랜딩 패드이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연결이 되지 않아서 랜딩 위치를 찾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화면으로 인식해서 랜딩 지점을 찾았을 때 비로소 랜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화면과 연결이 안 됐습니다. 예,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싱크가 맞질 않네요. 여기서 랜딩 패드로 랜딩. 실패. 케이스를 하방에 놓고 정확하게 하방에 놓고 랜딩을 해야 마크의 랜딩이 가능합니다. 또한 8피트 이하로 비행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쉽게 착륙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정확하게 랜딩 위치를 맞춰주셔야지 가방 위에 랜딩이 가능합니다. 보셨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정확하게 마크 위에 랜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리 테스트와 조종기 신호가 놓쳐졌을 때 리턴홈 하는 것을 보셨는데요. 예, 스카이디어 2 날리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